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수전 교체나 공구 대여 등 소소한 민원을 해결하는 마을관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노인들을 위해 전등 교체까지 해주는 등 보통의 아파트 관리 사무소보다 세심한 민원 해결로 호응이 좋은데 그러다 보니 많은 지자체들이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김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구함을 든 남성들이 아파트 초인종을 누릅니다. 마을관리소에서 나왔습니다. 욕실 전등이 켜지지 않는다는 집주인의 말을 듣고 전등을 교체합니다. 불 한번 켜보세요. 네, 됐습니다. 배관술이나 보도블럭 교체도 능숙한 이들은 울산 동구청 마을관리소의 지킴이들입니다. 도와주고 하면 상당한 보람도 느끼며 그분들이 상당히 고맙다고 하십니다. 자식보다 낫다. 지난 1년 동안 해결한 민원은 1000건이 넘습니다. 위기 가구들에 대한 어떤 수시로 또 들러서 안부를 묻기도 하고 또 불편한 점을 해결함으로 인해서 마을이 함께 어쨌든 간에 안전하게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동구청은 주민들의 호응이 좋자 마을관리소를 각 동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남 창원시 등에서도 마을관리소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년 전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한 경기도에서는 오히려 문을 닫는 마을관리소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존 복지사업과 중복되다 보니 주민들 호응이 기대에 못 미쳤던 겁니다. 그런 기능들을 또 동에서 법인 쪽이나 이런 쪽에서도 수행할 수 있게 더 접근성이 있다 보니까 결국 경기도는 각 시군에 지원하는 예산을 지난해 43억 원에서 올해는 25억 원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좋은 정책이라도 지역 여건에 맞게 벤치마킹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우주 사업은 지금까지 주로 중앙정부가 주도해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인공위성 발사를 통해 우주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왜 지자체에서 우주 사업에 뛰어든 건지 김다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 2, 1, ignition. 로켓이 화염을 내뿜으며 하늘로 솟구칩니다. 지난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사된 이 로켓에는 경남 진주시가 15억 원을 들여 제작에 참여한 인공위성 진주셋-1B가 실려 있습니다. 우주로 날아간 진주셋-1B는 정상적으로 사출돼 로켓에서 분리됐고 사출 5시간 20분 만에 지상과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지자체가 쏜 첫 인공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기 시작한 겁니다. 이번에 발사 성공은 앞으로 초소형 인공위성의 전체적인 산업 생태계의 완성을 위한 아주 처음 이 도입부를 성공적으로 이룬 거다. 대전시도 예산 54억 원을 들여 내년 누리호 5차 발사에 들어가는 소형 큐브 위성 제작에 민간과 함께 참여했고 부산시도 30억 원을 들여 소형 위성인 부산셋을 개발해 올해 중 발사할 예정입니다. 우주 경제 규모가 2040년 27조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민간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고 지자체도 지역 기업들과 함께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지자체 위성 개발을 통해서 이제 각 기업 지방에 있는 이제 기업들에게 이런 기회들이 많이 제공이 되게 된다면 해외 진출에 대한 그런 교두보들을 많이 확보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지자체와 민간이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인재를 키울 수 있고 인공위성을 우주환경 시험하는 것을 옆에서 이제 바라보는 것 자체가 교과서 쪽으로 얘기를 듣는 거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인공위성에 탑재된 수많은 부품들이 우주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증명하면 항공 우주 산업에서 요구하는 자격증과 같은 스페이스 헤리티지도 얻을 수 있습니다. 지상 검증만 가지고는 사실 우주에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가 이 지상 검증을 우주 검증까지 이제 같이 해주는 거거든요. 지자체가 쏘아 올리는 작은 인공위성이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우주 산업에 더욱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철거 여부를 놓고 7년간 논란이 이어져 온 강원 정선 가리왕산 케이블카가 조건부로 존치됩니다. 관광자원의 활용과 자연 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해발 1380m, 백두대간 가리왕산. 산자락을 따라 3.5km 길이의 케이블카가 놓여져 있습니다. 가리왕산 케이블카는 평창 동계올림픽 스키장의 곤돌라 시설을 활용해 만들어졌습니다. 당초엔 대회가 끝난 뒤 산림 복원을 위해 스키장 시설을 철거하기로 했지만 올림픽 유산을 활용하자는 지역사회 요청에 따른 겁니다. 하지만 당초대로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환경단체와 계속해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산림청과 지자체, 환경단체는 12차례 협의한 끝에 케이블카를 조건부로 존치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한 기구에서 타협이 이루어진 것은 전국에서 아마 최초의 사례가 아닌가 싶고, 합의 내용은 국가산림정원 등 대한유산시설이 만들어질 때까지 케이블카를 존치하고 대안이 마련되면 산림 복원에 나선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합의를 통해서 가리왕산 국가정원 문제가 1호, 2호 정원과는 차별되게 최초의 산림형 정원이고, 실효적인 실제로 효과를 좀 내보자라고 저희가 좀 합의를 한 상황이고요. 그때까지 그 합의한 대안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그때는 이제 곤돌라를 산림청과 강원도, 정선군 등은 3개월 안에 공동 이행 추진단을 구성해 구체적인 케이블카 대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인천시 남동구에서는 수십 년간 콘크리트로 덮여 있었던 만수천을 복원하는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수변 생태계 복원과 지역사회 발전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프로젝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을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만수천 복원 사업은 1996년부터 주변 지역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복개를 시작해서 이제 현재까지 이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만수천 복개천 주변 지역에는 9월 모래 시장이 위치해 있고 상권과 교통의 중심지이지만 녹지나 공원 등 주민들을 위한 여가 휴게시설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만수천을 열어서 생태하천을 열어서 좀 주민들께 돌려드려야 하겠다 해서 이제 만수천 복원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수천 복원이 단순하게 생태하천 기능도 하겠지만은 유사시에는 주민들을 위한,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제 시설로서의 역할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면은 주변 지역의 상권을 좀 활성화시키는 좀 계기도 될 것 같고요. 몇몇 주민들이 이제 주차 문제도 부족한데 또 하천 유지 용수는 또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현재 주변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만수천 주변 지역의 토지와 주택을 계속 매입을 하고 있고요. 또 인근의 9월 2지구에서 대형 택지 개발을 하는데 그 택지 개발과도 연계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하시는 하천 유지용수에 대해서는 저 인근에 만수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여기서 하루에 한 7만 톤가량의 재처리수가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 7만 톤 중에 현재 3만 8천 톤 저 승기천으로 좀 흘려보내고 있고요. 나머지 3만 2천 톤이 남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만수 하수처리장이 이제 증설될 계획이 있습니다. 3만 5천 톤을 증설을 하면은 한 6만 7천 톤의 유지용수가 이제 확보가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현재 좀 부평의 불포천이 거의 이제 복원 단계가 있고, 우리 이제 만수천 이제 복원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 만수천과 불포천이 인천의 자랑이 되고 주민들의 대표적인 힐링 장소가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천동의 도시재생사업, 간석동의 간석 뉴빌리지 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입니다. 그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남천동 도시재생사업은 한 26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이 되고, 간석동 뉴빌리지 사업에는 27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이 됩니다. 이 사업들이 마무리되면은 주민들께 좀 더 쾌적한 편의시설이 제공될 것이고, 골목골목이 아주 이쁘게 단장될 것입니다. 그리고 7개의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모두 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제 재건축이 추진된 만수 주공 아파트는
600세대가 11,000세대로 확대됩니다. 아마 인천에서 단일 규모로 최대 재건축 단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새 역사를 쓰는 그런 아파트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분들과 노력하고 있고요. 또 원도심 지역 한 11개 지역을 재정비 지구로 지정을 해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면 주민 부담금을 최소화해서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일까 그걸 고민하고 있는데 요즘에 좀 건축비가 상승하고 인건비가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 분양가가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원주민들 재정착률이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은 다른 방향으로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수인선 호구포역에는 유아들뿐만이 아니고 청소년, 성인까지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일명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수영장을 만들고 있고 7월 내에는 반드시 좀 준공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저희가 소래 역사관을 준비를 했는데 이게 좀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좀 노화됐고 콘텐츠 기능을 좀 보강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들이 있어서 소래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살려서 새 단장을 했습니다. 우리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한 8천여 개의 입지에 있고 8만 5천여 명의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남동 산단에는 소부장 뿌리 산업이 많이 입지해 있습니다. 이 소부장 뿌리 산업이 없으면은 저는 대기업도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부장 뿌리 산업이 없으면은 TV, 에어컨, 냉장고, 자동차까지 심지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남동 산단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근로 환경도 열악하고 임금도 대기업에 비해서 너무 낮은 수준이고 복지 수준도 좀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산단 중소기업의 청년들이 많이 좀 눈을 돌리게끔 해서 그분들이 취업을 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과 같은 임금 격차, 근로 환경 격차, 복지 격차가 있는 상황에서는 청년들이 남동 산단에 눈을 돌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남동 산단에 눈을 돌리게끔 임금 격차, 근로 환경 격차, 복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이 물론 나서야 되겠지만 저는 이제는 대기업과 대기업 근로자들도 함께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북 영양군과 청송군이 산불 피해 복구 기금 마련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삶의 터전을 잃은 군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 기부에 동참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영양군은 오는 6월 30일까지 20억 원을 목표로 고향사랑 기부 긴급 모금에 들어갔습니다. 청송군도 오는 6월 말까지 고향사랑 기부 긴급 모금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